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인데 연휴 첫날이었죠. 좀 간만에 좀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시고 좋은 추억도 만들면서 이렇게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자, 그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연휴 동안 궁금하신 종목들 이제 추려갖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화 그 솔루션입니다. 한화 솔루션. 네, 한화 그룹 거죠. 한화 그룹에 이제 그 소속된 회사고 에너지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새로운 에너지 수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개 하나 큐셀도 그렇고 몇 개 자회사들을 하나로 이제 합병해 갖고 만든 그 회사인데 하나그룹 자체가 이런 차세대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부터 뭐 이런 수소 이런 쪽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죠 이런 쪽에 대해서 향후 되게 중점 사업으로 좀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에 있어서는 하나솔루션은 되게 기업의 장래를 놓고 볼 때 되게 중요한 그런 회사로 보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공시 내용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한화에너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그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종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광을 비롯해서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뭐 석유로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기름을 때워서 하는 이제 화학발전소 이런 거죠. 석유나 이런 걸로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특히 태양광 이런 걸 활용하는 차세대 에너지. 그러니까 뭐 오일도 고갈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차세대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 네 그쪽에 대한 부분, 네 태양광에 대한 부분 하나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태양광, 네 두 번째는 전략 그 저장에 관련된 겁니다. 잉여 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는 전기죠. 남는 전기에 대해서 재분배 그리고 저장 이런 쪽이에요. ESS라 그래서 뭐 전기 저장 장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 그러니까 잉여 전력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재활용을 하면서 또 저장해서 나중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주는 그런 쪽. 그래서 아까 태양광이 결국 전력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 전력을 생산하면 그 전력을 저장하고 재분배하는 쪽.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저탄소 또는 무탄소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걸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구가 점점 오존층이 파괴돼 가면서 환경 오염, 그리고 지구 전체적인 대기질의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린에 대한 그 테마 그런 게 그러니까 그린에 대해서 좀 화두가 많습니다. 그린에 대한 그 키워드가 되게 많죠. 그래서 탄소 자체를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는 쪽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인데 이 수소와 관련해서도 또 그린 수소예요. 수소도 이제 그린, 그레이 그리고 블루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안 하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린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관여된 회사입니다. 뭐 참고 삼아 이제 좀 아시면 좋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수소를 만들 때 탄소가 이렇게 배출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뭐 그레이, 블루, 이제 그린으로 나눠지는데 그레이 같은 경우는 뭐 그 과정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이 탄소나 이런 것들 발생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다른 뭐 이런 화학공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이 수소를 얻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라고 하고, 블루는 이제 탄소가 발생은 되는데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다 이렇게 잡아갖고 이제 땅이나 뭐 다른 어떤 저장 공간 이런 데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외부로 발산 안 하고 그 탄소나 이런 거를 갖다가 다시 저장해갖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게 이제 블루고요. 이 그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탄소 발생을 안 시키는 겁니다.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래서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옛날 이제 화학 공부가 나오는데요. 이제 물의 그 원소 기호가 H2O잖아요. 그쵸? 수소 두 개에다가 뭐 산소 하나, H2O죠. 자, 그래서 이 물에다가 어떤 자극을 줘갖고, 전기 자극 같이 뭐 이런 걸 줘갖고, 이 산소, H2O니까 산소 두 개와 수소 두 개, H2니까요. H가 수소거든요. O가 산소. 수소 두 개와 산소의 이 결합을 깨서 수소를 얻어내는 그런 걸 이제 한화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삼박자가 잘만 돌아가면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많이 이제 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이미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잖아요. 과거에 전형적인 오일 기반 이런 가스나 오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전기나 또 수소 그리고 다른 차세대 에너지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에서 하는 게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볼 때 만약에 이걸 장기적으로 그냥 내가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주겠다 또는 자식들한테 꼭 유산은 꼭 죽은 다음이니까 좀 그렇고요. 증여를 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한화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그런 투자 종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도 나중에 분명히 보답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쪽 되게 괜찮고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뭐 비용 문제라던가 시장성 문제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분명히 성장성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태양광 쪽으로 하는 거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SS 그 전기를 저장하고 이제 재분배하는 건데 이런 쪽도 이제 지금 뭐 많은 대기업에서 ESS에 대해서도 전기 저장 장치예요.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잉여 전력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소멸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놨다가 다른 데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전기비에 대한 그 절감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쪽도 상당히 이제 미래의 그 가치로서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도 그린 수소 그래갖고 탄소 배출이 안 되면서 좀 더 수소를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이런 것도 나중에 지금 이미 그린이라는 화두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산업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환경 구조로 볼 때 전반적인 이 사이클 구조 여기 지금 한화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 구조를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신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에 단점이라기보다 좀 우려사항입니다. 약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12월 21일 날 장 종료 후에 그 공시가 있었죠. 유상증자에 대한 거. 유상증자를 하는데 물론 기업이 이제 현금 조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라는 건 결국 돈을 받고 주식을 또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손쉽게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모집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데, 자, 문제는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미래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사업성을 갖추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래서 전체 지금 유통 주식 대비 전체 주식 대비 거의 20%에 맞먹는 그런 어마무시한 양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고요.
또 발행가도 지금 24일날 종가가 45,650원인데 그거보다도 한자 할인된 이제 38,200원 이 형태로 예정가입니다. 예정가 발행 예정가가 예정 발행가가 38,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양광 쪽 1조 그 다음에 수소 쪽 2천억 원. 그러니까 미래의 그 에너지 순환 구조에서 그 친환경 그리고 전기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 큰 사이클을 바라보고 선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투자가 어떤 중국의 그 기술보다는 이제 인력이죠. 저가의 임금을 갖춘 이제 인력으로 공세하는 그 중국의 저가 공세 이걸 갖다가 이제 기술력으로 또 격차를 벌리면서 미래 산업군에 대해서 미래 큰 시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점유해 나간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유상증자 그 주식수가 20%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냈지만 여기 있죠. 네. 어느 정도 그 증자로 인한 희석 효과,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그 늘어난 주식만큼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주식 상장수를 더한 만큼 주가가 이제 확 하락을 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어쨌든 주식이 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이게 아마 좀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특히 이게 기준일이 1월 19일인데 1월 19일이면 D-2일이니까 1월 17일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1월 19일날 이제 권리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 권리락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재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내려가는 그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분들 유상증자가 보니까 0.56 여기는 없나요? 0.56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56 얼마 정도 이렇게 가는데 한마디로 100주가 있으면 15.6주 유상증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경우 실제로 그 자금을 내셔갖고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시려면 권리를 받으신 다음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할당받는 100주당 한 15.6주거든요. 그 정도의 주식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하실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면 유상증자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큰 상태고 만약에 유상증자에 상관없이 중단타로 하시겠다. 그럴 때는 제가 좀 이따 수급과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수급하고 기술적 자리를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박스 형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려가 좀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중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자리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중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거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은 1월 17일 전까지 매매를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상증자를 하실 분들은 1월 17일까지는 주식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이거는 내가 자식이나 뭐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겠다. 이런 관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 후 그때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바라보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 1조 2천억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진행하는 방향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화주 그 지주사가 대주주인데, 이 정도 규모면 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금액이 대충 계산하면 뭐 3,500억 이상 그렇게 됩니다. 3,5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고, 한화그룹이 그만큼 현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사가 얼마만큼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지분율,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지주회사는 꼭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지만 결국은 경영권을 위한 주식수이기 때문에 유통주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좀 덜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 투자 자체가 1조 2천억 중에 1조는 태양광, 수소는 2천억 원인데, 또 수소 2천억 중에는 또 어디 나와 있었는데요. 그 해외 이런 수소 관련된 회사를 M&A 하려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네, 수소탱크 회사, 미국에 있는 수소탱크 회사를 M&A 하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관련된 시장도 보면은 되게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린 수소, 특히 일정 시장을 점유해 가면서 해 나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 그린 수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통해서 그 물에다가 전기를 이제 활용을 해갖고 수소를 갖다가 추출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탄소가 배출 안 되고 그린으로 갈 수는 있어요. 대신 네,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그 비용, 전기 사용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분해하는 그 전해질을 갖다 분해하는 그 기술, 이거는 어차피 한화에서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물 안에서 그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 그런 어떤 기술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할 텐데,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기는 비용이 높잖아요. 특히 산업용 전기도 그렇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기에 대한 단가를 낮춰야 이 수소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상품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리 그린이라도, 그린 수소라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소위 얘기하는 영업이익 자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되는 이 전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전기 비용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여기 딱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네. 아까 거기 나와 있었지만 1조 원은 그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2천억 정도를 이런 수소 쪽 관련돼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탱크 회사야 딜레이 홀딩스라고 있는데, 여기 지분 100% 완전 인수죠. 이거는 대주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회사로. 자, 이렇게 가는데, 자, 그림을 보면 1조를 투자를 하는데 1조가 이제 태양광이에요. 결국 뭐냐면 태양광 모듈,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쪽, ESS, 그러니까 전기 저장하고 재분배하는 쪽, 결국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린 수소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린 수소 만드는데 활용하게 되면 그 투자 자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를 떨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렴한 인건비로 해갖고 저가 공세를 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그냥 기술력으로 누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단가도 낮으면서 어쨌든 순도나 여러 가지 기술도 좋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미래의 그린 수소 시장을 선점해 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래로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도 태양광 모듈, 가정용이나 이런 데서는 1위거든요. 네, 점유율 22.2%의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용 전기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모듈 자체에서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린 쪽, 그린 수소 쪽도 이렇게 좀 시장을 점유해 가면서 나중에 거의 한 5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매출이 계속 잘 나오게 만들고 ESS를 통해서 어쨌든 전기를 갖다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또 사용자한테 또 커스터머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한테 재판매해 갖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전기 판매에 대한 수익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장기적인 수익성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그룹 자체도 미래의 먹거리로 하나에너지를 되게 중시하면서 가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1일 날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이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쪽, 자기자본이죠. 투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는 날에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해서 기관들이 대거로 매수를 들어옵니다. 개인은 팔았죠.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심하니까 이거 주가 빠질 거야 하는 공포감 때문에 그냥 뭐라지 학습된 효과. 네, 학습된 효과죠. 학습된 효과. 그동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가가 많이 빠질 거야 그래갖고 개인은 매도를 했는데 이걸 기관하고 외인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저렇게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상증자 결정이 어마무시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1.19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뭐 유상증자 그 시점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상으로 볼 때나 이럴 때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태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기술적 분석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날입니다. 이날 빨간색의 이 양봉. 네. 이날이 잠깐 이날 바로 전날에 이날이 장 종료 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이 이날이에요. 시가가 여긴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게 확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4만원 앞단까지도 빠질 수 있는, 네, 좀 여기 위에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요만큼 빠진 상태에서 올려쳤어요. 반등을 시켜버렸죠. 그것도 기관이랑 이제 외인들이 대규모 매수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안 빠지고 받쳐놨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이 안에 뭐 직전에 썼던 이 박스권 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바로 안 빠지고 들어갔어요. 여기에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박스 상단, 여기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 안으로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거래일이 월, 화, 수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지금 빼려면 여기서 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거든요. 안 빠지고 올려놨어요. 박스 여기 안쪽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반등 후에 열십자가 오면 추세 그러니까 반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지우고요. 여기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나오면서 이제 추세 반전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꼬랑지가 기니까 완전히 뭐 반락이라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기 박스권 바닥을 지지하면서 나오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좀 내려왔지만 결국 박스권 안쪽에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하면서 내년 초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 직전에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로는 빠지지 않고 이 위에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뺐으니까 또 월요일날 한 요 정도로 살짝 올리고, 그러면서 이 단기적인 박스 안에서 이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연말에 좀 많이 가면 23 부분까지는 좀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지지는 이제 여기로 잡고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를 요약을 하자면, 유상증자에 상관없이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1월 17일 전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박스 하단을 지키는 걸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이게 긍정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내년 1월에는 이 박스 상단도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상증자 자체를 이제 참여하시겠다 그러면은 1월 17일 날 그때까지는 이제 주식을 갖고 계셔야 권리가 생기시니까 그때까지는 매매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 그냥 이거는 내가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중장기 투자를,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겠다. 가치주, 성장형 가치주에 대한 그 가치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후에 하셔도 이제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장장 뭐 하다 보니까 거의 뭐 25분이 넘게, 거의 26분이 넘어가네요.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자체가 좀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리고 수급이나 어떤 부분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수급이나 이렇게 기술적 분석보다 이 어떤 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업종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그 배경을 잘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유상증자가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이 기업의 장래의 그 그림이 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시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종목 자체는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매매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